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인사이트 다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그림자, 바로 대사증후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거의 30년 전 의학계에서도 논의되었던 오래된 개념이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같은 전문 용어로 불렸지만 이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치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성인병의 근본적인 뿌리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데에는 5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는 중성지방의 증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만병의 근원은 바로 이 중성지방의 증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장 탄수화물과 지방의 놀라운 대결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다른 식단에 도전한 것입니다. 동생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이른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언니는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따랐습니다. 이는 심지어 미국 심장학회가 권장하는 식단과도 유사했습니다. 단 2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한 동생은 체중이 5kg 감소하고 허리둘레 역시 2cm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한 언니는 오히려 체중이 3kg 증가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였습니다. 동생의 중성지방은 26%나 감소했지만 언니의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44%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니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왜 혈액 속 지방인 중성지방이 이렇게까지 치솟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혈액 속 중성지방의 80에서 90%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쌀밥, 국수, 빵,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는 우리 몸을 중성지방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성지방은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위험 인자이며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혈관 질환의 예측 지표로 꼽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경우 뇌졸중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의 미세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치매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식단이 우리의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중성지방을 크게 낮춘 저탄고지 식단일까요? 아니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장, 평범한 부부의 기적 같은 변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유했던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2019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고 1년 뒤 종합검진을 통해 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먼저 아내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분이라 식단 시작 전 중성지방 수치가 65로 이미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수치는 57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좋은 상태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는 남편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식단 시작 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177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분일수록 변화의 폭은 더욱 큽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55로 무려 120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혁명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두 번째 사인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의 감소입니다. HDL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각종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가 늘수록 HDL은 감소하고 건강한 지방 섭취가 늘수록 HDL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분은 원래도 높았던 HDL 수치 88이 105로 더욱 상승했고 남편분 역시 54였던 수치가 76으로 20이나 올라갔습니다. 두 분 모두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혈압 상승입니다. 고혈압이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놀랍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원래 정상 혈압이었던 아내분조차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혈압이 더 높았던 남편분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지방 식단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천연 혈압 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인은 바로 내장 비만, 즉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로 측정하는 내장 지방은 지방간을 비롯한 각종 장기 주변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원래 55kg으로 정상 체중이었던 아내분은 저탄수화물 식단 1년 만에 9kg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체중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체지방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허리둘레 역시 71cm에서 8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체격이 좋았던 남편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체지방률은 28, 1%에서 18, 9%로 무려 9% 이상 감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31개의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지방 식단은 체중 감량 효과 면에서 단 한 번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인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아내분의 공복 인슐린 수치는 15, 24라는 매우 높은 수치에서 1년 만에 5로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분은 11, 83이었던 수치가 0, 85로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수치를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지표, 즉 중성지방, 낮은 HDL, 고혈압, 내장 비만, 높은 공복 인슐린을 모두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사 최적화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3장, 오해받는 악당, LDL 콜레스테롤의 진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이 막힌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다른 모든 수치가 좋아져도 LDL 수치 하나만 올라가면 혈관이 막힌다며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아내분의 경우 LDL 수치는 93에서 130으로 상승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아포지단백 B 수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큰일 났다, 당장 식단을 중단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는데 왜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연료를 온몸의 세포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배달 트럭이 바로 LDL입니다. 즉,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지방연소 모드에 돌입하면 연료 운반을 위해 LDL이라는 트럭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전문 운동선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분의 LDL 증가는 몸이 건강하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진짜 건강 성적표를 읽는 법.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LDL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LDL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단순 LDL 수치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HDL 비율과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 그리고 아포지단백 B A1 비율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건강 성적표입니다.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아내분은 원래부터 이 비율들이 매우 좋았고 식단 후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중간 위험 단계에 있던 남편분은 어땠을까요? 1년 만에 모든 비율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어 최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히는 아포지단백 B A1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HSCRP라는 염증 수치였습니다. 2004년 타임지는 염증,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통해 만성염증이 암, 치매 등 다양한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부부 2사람 모두 이 염증 수치가 10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모든 나쁜 사인들이 호전되었고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비율들이 모두 개선되었으며 몸의 만성염증까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지방을 운반하는 트럭인 LDL 수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다른 모든 지표가 좋아진 상태에서 오직 LDL 수치 상승만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논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 건강한 지방은 죄가 없다 여러분, 좋은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계를 지배해온 잘못된 여론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완전 식품인 모유. 그 모유의 지방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그렇다면 모유 속 포화지방이 아기에게 유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여론이 아닙니다. 잘못된 여론에 과학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기억하시면서 당뇨와 고혈압의 공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렸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인사이트 다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그림자, 바로 대사증후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거의 30년 전 의학계에서도 논의되었던 오래된 개념이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같은 전문 용어로 불렸지만 이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치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성인병의 근본적인 뿌리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데에는 5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는 중성지방의 증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만병의 근원은 바로 이 중성지방의 증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장 탄수화물과 지방의 놀라운 대결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다른 식단에 도전한 것입니다. 동생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이른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언니는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따랐습니다. 이는 심지어 미국 심장학회가 권장하는 식단과도 유사했습니다. 단 2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한 동생은 체중이 5kg 감소하고 허리둘레 역시 2cm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한 언니는 오히려 체중이 3kg 증가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였습니다. 동생의 중성지방은 26%나 감소했지만 언니의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44%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니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왜 혈액 속 지방인 중성지방이 이렇게까지 치솟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혈액 속 중성지방의 80에서 90%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쌀밥, 국수, 빵,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는 우리 몸을 중성지방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성지방은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위험 인자이며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혈관 질환의 예측 지표로 꼽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경우 뇌졸중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의 미세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치매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식단이 우리의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중성지방을 크게 낮춘 저탄고지 식단일까요? 아니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장, 평범한 부부의 기적 같은 변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유했던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2019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고 1년 뒤 종합검진을 통해 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먼저 아내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분이라 식단 시작 전 중성지방 수치가 65로 이미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수치는 57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좋은 상태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는 남편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식단 시작 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177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분일수록 변화의 폭은 더욱 큽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55로 무려 120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혁명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두 번째 사인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의 감소입니다. HDL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각종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가 늘수록 HDL은 감소하고 건강한 지방 섭취가 늘수록 HDL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분은 원래도 높았던 HDL 수치 88이 105로 더욱 상승했고 남편분 역시 54였던 수치가 76으로 20이나 올라갔습니다. 두 분 모두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혈압 상승입니다. 고혈압이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놀랍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원래 정상 혈압이었던 아내분조차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혈압이 더 높았던 남편분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지방 식단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천연 혈압 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인은 바로 내장 비만, 즉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로 측정하는 내장 지방은 지방간을 비롯한 각종 장기 주변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원래 55kg으로 정상 체중이었던 아내분은 저탄수화물 식단 1년 만에
9kg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체중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체지방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허리둘레 역시 71cm에서 8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체격이 좋았던 남편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체지방률은 28, 1%에서 18, 9%로 무려 9% 이상 감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31개의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지방 식단은 체중 감량 효과 면에서 단 한 번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인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아내분의 공복 인슐린 수치는 15, 24라는 매우 높은 수치에서 1년 만에 5로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분은 11, 83이었던 수치가 0, 85로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수치를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지표, 즉 중성지방, 낮은 HDL, 고혈압, 내장 비만, 높은 공복 인슐린을 모두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사 최적화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3장, 오해받는 악당, LDL 콜레스테롤의 진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이 막힌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다른 모든 수치가 좋아져도 LDL 수치 하나만 올라가면 혈관이 막힌다며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아내분의 경우 LDL 수치는 93에서 130으로 상승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아포지단백 B 수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큰일 났다. 당장 식단을 중단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는데 왜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연료를 온몸의 세포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배달 트럭이 바로 LDL입니다. 즉,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지방연소 모드에 돌입하면 연료 운반을 위해 LDL이라는 트럭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전문 운동선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분의 LDL 증가는 몸이 건강하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진짜 건강 성적표를 읽는 법.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LDL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LDL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단순 LDL 수치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HDL 비율과 총콜레스테롤 HDL 비율, 그리고 아포지단백 A1 비율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건강 성적표입니다.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아내분은 원래부터 이 비율들이 매우 좋았고 식단 후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중간 위험 단계에 있던 남편분은 어땠을까요? 1년 만에 모든 비율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어 최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히는 아포지단백 A1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HSCRP라는 염증 수치였습니다. 2004년 타임지는 염증,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통해 만성염증이 암, 치매 등 다양한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부부 두 사람 모두 이 염증 수치가 10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모든 나쁜 사인들이 호전되었고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비율들이 모두 개선되었으며 몸의 만성염증까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지방을 운반하는 트럭인 LDL 수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다른 모든 지표가 좋아진 상태에서 오직 LDL 수치 상승만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논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 건강한 지방은 죄가 없다 여러분, 좋은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계를 지배해온 잘못된 여론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완전 식품인 모유. 그 모유의 지방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그렇다면 모유 속 포화지방이 아기에게 유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여론이 아닙니다. 잘못된 여론에 과학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기억하시면서 당뇨와 고혈압의 공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렸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인사이트 다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그림자, 바로 대사증후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거의 30년 전 의학계에서도 논의되었던 오래된 개념이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같은 전문 용어로 불렸지만 이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치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성인병의 근본적인 뿌리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데에는 5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는 중성지방의 증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만병의 근원은 바로 이 중성지방의 증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장, 탄수화물과 지방의 놀라운 대결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다른 식단에 도전한 것입니다. 동생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이른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언니는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따랐습니다. 이는 심지어 미국 심장학회가 권장하는 식단과도 유사했습니다. 단 2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한 동생은 체중이 5kg 감소하고 허리둘레 역시 2cm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한 언니는 오히려 체중이 3kg 증가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였습니다. 동생의 중성지방은 26%나 감소했지만 언니의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44%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니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왜 혈액 속 지방인 중성지방이 이렇게까지 치솟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혈액 속 중성지방의 80에서 90%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쌀밥, 국수, 빵,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는 우리 몸을 중성지방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성지방은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위험 인자이며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혈관 질환의 예측 지표로 꼽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경우 뇌졸중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의 미세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치매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식단이 우리의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중성지방을 크게 낮춘 저탄고지 식단일까요? 아니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장, 평범한 부부의 기적 같은 변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유했던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2019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고 1년 뒤 종합검진을 통해 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먼저 아내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분이라 식단 시작 전 중성지방 수치가 65로 이미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수치는 57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좋은 상태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는 남편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식단 시작 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177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분일수록 변화의 폭은 더욱 큽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55로 무려 120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혁명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두 번째 사인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의 감소입니다. HDL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각종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가 늘수록 HDL은 감소하고 건강한 지방 섭취가 늘수록 HDL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분은 원래도 높았던 HDL 수치 88이 105로 더욱 상승했고 남편분 역시 54였던 수치가 76으로 20이나 올라갔습니다. 두 분 모두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혈압 상승입니다. 고혈압이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놀랍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원래 정상 혈압이었던 아내분조차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혈압이 더 높았던 남편분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지방 식단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천연 혈압 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인은 바로 내장 비만, 즉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로 측정하는 내장 지방은 지방간을 비롯한 각종 장기 주변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원래 55kg으로 정상 체중이었던 아내분은 저탄수화물 식단 1년 만에 9kg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체중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체지방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허리둘레 역시 71cm에서 8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체격이 좋았던 남편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체지방률은 28, 1%에서 18, 9%로 무려 9% 이상 감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31개의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지방 식단은 체중 감량 효과 면에서 단 한 번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인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아내분의 공복 인슐린 수치는 15, 24라는 매우 높은 수치에서 1년 만에 5로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분은 11, 83이었던 수치가 0, 85로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수치를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지표, 즉 중성지방, 낮은 HDL, 고혈압, 내장 비만, 높은 공복 인슐린을 모두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사 최적화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3장, 오해받는 악당, LDL 콜레스테롤의 진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이 막힌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다른 모든 수치가 좋아져도 LDL 수치 하나만 올라가면 혈관이 막힌다며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아내분의 경우 LDL 수치는 93에서 130으로 상승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아포지 단백 B 수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큰일 났다, 당장 식단을 중단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는데 왜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연료를 온몸의 세포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배달 트럭이 바로 LDL입니다. 즉,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지방연소 모드에 돌입하면 연료 운반을 위해 LDL이라는 트럭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전문 운동선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분의 LDL 증가는 몸이 건강하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진짜 건강 성적표를 읽는 법.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LDL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LDL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단순 LDL 수치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 HDL 비율과 총콜레스테롤 HDL 비율, 그리고 아포지단백 A1 비율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건강 성적표입니다.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아내분은 원래부터 이 비율들이 매우 좋았고 식단 후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중간 위험 단계에 있던 남편분은 어땠을까요? 1년 만에 모든 비율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어 최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히는 아포지단백 A1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HSCRP라는 염증 수치였습니다. 2004년 타임지는 염증,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통해 만성염증이 암, 치매 등 다양한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부부 두 사람 모두 이 염증 수치가 10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대사증후군의 모든 나쁜 사인들이 호전되었고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비율들이 모두 개선되었으며 몸의 만성염증까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지방을 운반하는 트럭인 LDL 수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다른 모든 지표가 좋아진 상태에서 오직 LDL 수치 상승만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논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 건강한 지방은 죄가 없다. 여러분, 좋은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계를 지배해온 잘못된 여론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완전 식품인 모유. 그 모유의 지방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그렇다면 모유 속 포화지방이 아기에게 유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여론이 아닙니다. 잘못된 여론에 과학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기억하시면서 당뇨와 고혈압의 공포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드렸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인사이트 다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그림자, 바로 대사증후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거의 30년 전 의학계에서도 논의되었던 오래된 개념이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같은 전문 용어로 불렸지만 이제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치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성인병의 근본적인 뿌리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데에는 5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 할 수 있는 중성지방의 증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만병의 근원은 바로 이 중성지방의 증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장 탄수화물과 지방의 놀라운 대결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다른 식단에 도전한 것입니다. 동생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대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이른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언니는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따랐습니다. 이는 심지어 미국 심장학회가 권장하는 식단과도 유사했습니다. 단 2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한 동생은 체중이 5kg 감소하고 허리둘레 역시 2cm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한 언니는 오히려 체중이 3kg 증가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였습니다. 동생의 중성지방은 26%나 감소했지만 언니의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144%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니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왜 혈액 속 지방인 중성지방이 이렇게까지 치솟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혈액 속 중성지방의 80에서 90%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아니라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쌀밥, 국수, 빵,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사는 우리 몸을 중성지방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성지방은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위험 인자이며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혈관 질환의 예측 지표로 꼽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경우 뇌졸중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의 미세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치매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식단이 우리의 혈관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중성지방을 크게 낮춘 저탄고지 식단일까요? 아니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장, 평범한 부부의 기적 같은 변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유했던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2019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고 1년 뒤 종합검진을 통해 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먼저 아내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분이라 식단 시작 전 중성지방 수치가 65로 이미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수치는 57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좋은 상태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는 남편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식단 시작 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177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분일수록 변화의 폭은 더욱 큽니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중성지방 수치는 55로 무려 120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혁명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두 번째 사인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의 감소입니다. HDL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각종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가 늘수록 HDL은 감소하고 건강한 지방 섭취가 늘수록 HDL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분은 원래도 높았던 HDL 수치 88이 105로 더욱 상승했고 남편분 역시 54였던 수치가 76으로 20이나 올라갔습니다. 두 분 모두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혈압 상승입니다. 고혈압이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놀랍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원래 정상 혈압이었던 아내분조차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혈압이 더 높았던 남편분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지방 식단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천연 혈압 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인은 바로 내장 비만, 즉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로 측정하는 내장 지방은 지방간을 비롯한 각종 장기 주변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지방입니다. 원래 55kg으로 정상 체중이었던 아내분은 저탄수화물 식단 1년 만에 9kg 이상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정상 체중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체지방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허리둘레 역시 71cm에서 8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체격이 좋았던 남편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체지방률은 28, 1%에서 18, 9%로 무려 9% 이상 감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31개의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지방 식단은 체중 감량 효과 면에서 단 한 번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인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아내분의 공복 인슐린 수치는 15, 24라는 매우 높은 수치에서 1년 만에 5로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분은 11, 83이었던 수치가 0, 85로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수치를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자, 다시 한